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예, 네. 쭉 보다 왔는데요. 네.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아침 7시 정도만 하더라도 좀 빠지겠다 이런 생각 했죠. 왜냐하면 금요일 날 미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가지 관세를 끄집어냈잖아요. EU에 대한 50% 관세, 그리고 애플에 대한 관세를 하면서 이제 삼성전자까지 같이 매긴다 이래가지고 긴장을 좀 만들었고, 나스닥 같은 경우 한 1% 이상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었는데, 오늘 한 7시 반쯤에 이제 속보로 뜨면서 유럽 관세가 원래 예정됐던 상호 관세 유예의 일인 7월 8일 이후, 그러니까 7월 9일 정도까지 좀 넘어갔다 다시. 360도 반전이잖아요. 결국에는 원위치. 그러니까 시장만 잠깐 물론 이제 흔들리고. 50%를 때릴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, 그 정도는 아직 잠재적으로 돼 있긴 하지만, 네. 뭐 제가 아까 아침 방송 때도 이거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이 또 한 번 나왔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, 네. 결국은 마음에 안 들면 질러댔다가 너네가 정 그렇다면 이러고 조금 양보해주는 식으로 또 한 번 나온 거죠. 물론 애플 이슈는 아직 끝난 건 아닌데, 일단 뭐 관세를 얘기하는 게 6월 말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아마 그 사이에 애플이라든가 삼성이 또 뭐 미국에서의 생산과 관련된 이슈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얘기할지도 모르겠다 이러니까요. 아까 삼성전자도 마이너스였지만 삼성전자조차도 지금 현재 플러스로 돌았고, 오늘 지난주에 이제 강세를 띄었던 대표적인 섹터가 원전하고 뭐 진단키트 관련된 섹터인데, 여전히 자웅을 뭐 가릴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섹터, 여기에다가 하나 또 붙었죠. 삼성전자가 2028년도에 반도체 패키징에 대한 유리기판을 이제 대입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오늘 유리기판주가 한 두세 달 만에 되게 강한 모습을 네. 띠는 모습이 나와 있고요. 근데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, 유리기판 사실 조금 애매했거든요. 오늘 그 새벽에 제가 아침에 이슈랑 그리고 종목이랑 이런 거 소개해드리는 코너가 있는데, 네. 거기서 이 유리기판 관련한 내용을 다룰까 말까 하다가 지금 네. 반도체주들이 주목받을 만한 시기가 맞나 고민이 돼서 아예 안 다뤘었거든요. 근데 또 오늘 유리기판이 이렇게 잘 가는 걸 보고, 근데 유리기판은 연속성이 얼마나 있을 거라고 보세요? 연속성은 네. 전 별로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 얘가 튀면서 이제 원전이 좀 눌리고 하지만, 네. 오후나 됐거나 아니면 뭐 내일쯤 되면 다시 원전이 살아나고, 중장기로 그러니까 테마 이상의 산업으로 바로 지금 직보될 수 있는 건 원전이 더 가깝고, 유리기판은 말씀드린 대로 28년도 상용화 이슈이기 때문에 아직 한 3년 정도 남았다. 그리고 뭐 원전 포함해서 사실 오늘 또 자율주행 섹터도 비교적 강해요. 네. 뭐 이제 6월달 지난주에 그 아주 말씀 잘해주셨는데, 그때 로보택시 제가 6월 초인가 중순인가 그랬는데 6월 말이더라고요. 한 27일쯤에 시범운행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, 어쨌든 그 다른 데이터 보니까 네. 어마무시해요. 그 로보택시에 대한 2030년도쯤의 시장 전망이 4경이에요. 4경. 시장 규모를 4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? 근데 이게 뭐 10년 뒤, 20년 뒤가 아니라 5년 뒤잖아요. 2030년이면. 그러니까 아까 보면 뭐 퓨런티어나 이제 SOS랩 조금 반응이 있다 말다 하는데, 제 생각엔 6월 달 들어서는 어쨌든 어마무시한 시장에 대한 기대값을 조금 기대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. 그래서 오늘 진짜 다양한 섹터의 다양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뭐 야구 잘하는 팀 보면은 이제 타선을 걸을 데가 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, 네. 오늘 정말 많은 섹터들 쪽에서 걸을 게 없을 정도로 골고루 오르기도 하고, 또 내가 대표야 이러고서 오늘 패션이나 의류 쪽도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요. 그러니까요. 요새 흐름이 좋고, 뭐 증권주, 건설주 맨날 신고 가고 네. 이러니까 진짜 그냥 뭐 주말 사이에 사실 뭐 하반기 시장 전망 아니면 6월달 전망 이랬는데, 뭐 이제 대선이 불과 일주일 남았잖아요. 그렇죠. 뭐 극단적인 표현대로면 누가 돼도 오른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증권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. 왜냐하면 다 5천 보내겠다고 얘기를 해놨으니까. 뭐 어쨌든 오늘 NH증권에서 하반기 그 우리 증시 전망 3천이던데요? 네, 코스피 3천? 몇 군데가 네. 이게 사실 6월을 앞두고 하반기를 벌써 내는 게 맞나 싶은데, 이게 저도 보다 보니까요,
5월 말에서 6월 초쯤 되면 벌써 하반기 얘기를 해요. 근데 네. 하반기에 3천 될 것이다. 이제 우리 뭐 밸류업의 연장선 수십 년 동안 퍼가 2나 3밖에 안 되는 기업도 있고 PBR이 늘 0.5 이하인 기업도 십수년간 유지됐던 게 사실이라서 이게 갑작스럽게 바뀔 수 있을까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자극을 계속 주면 네. 이 균열은 일어날 거고 그게 나쁜 균열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뭐 흔히 말해서 알에서 이제 그 작은 새가 깨고 나오는 과정은 고통스러운데 깨야지 날아다니는 새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 시장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거를 조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네. 아직까지는 조금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는 살짝 눈치 보는 시기인 것 같기는 해요. 오늘 이번 주나 뭐 그리고 지난주나 최근에 어떤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은 네. 일단은 한번 봐야 될 것. 삼성물산 질문이 좀 있으셨는데 15만 5천 원에 들고 계시고 비중도 5%라고 하십니다. 네. 계속 홀딩해도 될까요? 약손실 중입니다. 라고 질문 주셨어요. 그러시군요. 15만 5천 원. 네. 언제까지 고 할까요? 저는 이거 한 18만 원 정도 할 때까지는 하도 된다고 전고점 봅니다. 돌파까지는 노려봐도 된다. 네, 된다고 보거든요. 지금 이게 지난주에 이제 한번 필을 받은 게 네. 이게 사실 제가 오늘 타이틀로 말씀드릴 때는 이제 패션 의류 쪽 이슈 말씀드릴 때 얘도 이제 의류 패션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1분기 실적에서 패션 부분은 별로 안 좋더라고요. 네. 안 좋고 원래 지금 요새도 작은 브랜드들은 잘 가는 애들이 가끔 있지만 대형 브랜드들은 실적은 별로 안 좋아요. 근데 이 물산은 제가 알기로는 4가지 사업 부분이 있거든요. 패션도 있지만 건설도 있고 또 놀이 부분도 있고 뭐 외식 부문 뭐 이렇게 좀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나머지 애들이 또 같이 시너지를 내면서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지난주에 아마 삼성물산이 셌던 건 이제 뭐 일각에선 지금 삼성전자의 그 뭐 파운드리랑 이런 거 분리설도 나오지만 또 삼바의 이제 분할 관련해서도 삼성물산이 또 지분을 꽤 갖고 있으니까 네.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했던 거는 그 삼성이 우주 발사장 그 관련해 갖고 사업을 진출한다고 하잖아요. 근데 어차피 그거는 IT적인 거보다는 거의 건설에 가깝기 때문에 그쵸. 삼성물산의 건설 부분이 그런 거 참 잘하거든요. 뭐 세계에서 되게 잘 짓는 고층 건물 보면 거의 삼성물산이에요. 그런 정도로 경험이 많고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 소구된다고 하면 제가 지금 불러드린 18만 원이 어떻게 보면 되게 착하게 불러드린 가격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밸류업의 한 종목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삼성전자랑 삼바를 합치면 지금 시총이 이거밖에 안 될 수가 없는데 얘네도 그냥 도매금으로 그냥 이렇게 할인 맞고 있는 개념이거든요. 그러니까 뭐 대선이 끝난 다음에 물론 뭐 삼성그룹이 항상 시장의 전면에 나서야 되느냐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가치거나 갖고 있는 자산을 제대로 인정받는 수준만 되더라도 네. 제 생각엔 18에서 20만 원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갖고 계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제 가치만 생각을 해도 더 올라오는 게 맞다라고. 맞죠. 근데 그렇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그 원전주들 중에서도 네. 그 건설이랑 원전만 하는 이렇게 두 개가 같이 가고 있잖아요, 지금. 네네네. 근데 건설주들이 뭔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. 맞습니다. 원전에 지금 더 비중을 댄 기업들보다. PF 쪽에 묶여서 뭐 마치 지난번에 이제 태형건설식으로 해서 어려워진 기업들 빼놓고 이게 흔히 말 상위 브랜드 한 7개, 8개 정도쯤만 보면은 진짜 그냥 살아남은 게 나머지 다 지배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뭐 사실 지금 뭐 집값 얘기가 뭐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결국 최근에 제가 한 2년 정도는 또 건설사들이 주택을 잘 안 줬어요. 지금 뭐 일부 지방에는 미분양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지만 실수요가 있을 법한 지역은 또 집은 늘 모자란데 2년 정도 있으면 진짜 많이 모자랄 거예요. 새 집 같은 경우는. 그렇게 되면 이 집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건설주의 가치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제가 봐서는 말씀 주신 대로 원전과의 콜라보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고요.
뭐 지금 건설이라는 게 그런 우리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보면 뭐 전국적인 그 GTX화 이런 것도 얘기 많이 하거든요. 그러니까 전국의 GTX화. 네 그런 얘기도 있어서 네. 뭐 건설주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뭐 역 중심의 그런 역세권 뭐 주택에 대한 수요도 있지만 GTX 자체를 그렇게 확대한다는 것 자체가 또 웬만한 건설주들한테 일감이 생기는 부분이라서 네. 앞으로 뭐 양수겸장으로 좋아지는 일들이 많아지는 게 건설주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알겠습니다. 매물대가 상당한데라고 하시기는 하셨어요. 근데 요거를 또 뭐 돌파할 수 있을 만큼의 또 삼성물산의 에너지. 매물대요? 예. 한 16만 원 요선이 사실 2016년부터 돌파를 못하던 구간이잖아요. 16만 원, 네. 17만 원. 저는 이번에는 돌파할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가능할 것 같다. 예. 한번 기대를 좀 네.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VT가 이제 3650원에 매수를 하셨었는데 네. 오늘 좀 많이 빠지네요. 무슨 문제 있나요?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. 그래도 3600원대면은 상당히 3600원대? 네, 수익 아이고, 중이신데 뭐. 아무튼 오늘 좀 빠지기는 하는데 뭔가 의미를 부여할 만큼의 하락일까요? 아니면은 그냥 좀 단기적인 조정 이유를 뭐라고 뭐 특별히 해석해야 될까요? 뭐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의 이탈이라고 단정짓기도 좀 그런데 네. 최근에 사실 이제 VT는 4만 원 이상권에서 뭐 기관은 꾸준하게 매수가 잘 들어왔는데 외국인들이 오늘 좀 그냥 오늘 기관이 팔고 외국인이 파니까 하락이 좀 생긴 것 같아요. 기관이 지금 5월달 들어서 거의 하루도 안 빼먹고 맨날 샀는데 VT를 오늘 장중이지만 지금 숫자 나오는 거 보면 약간 매도로 잡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은 원래 계속 한 열흘 가까이 계속 팔았는데 네. 기간이 사다 멈추니까 오늘 좀 자전거가 굴러가다가 이렇게 페달을 안 밟는 느낌? 이런 느낌으로 살짝 빠지는 것 같거든요. 그리고 뭐 화장품 안에서도 결국은 이렇게 세대 교체라고 할까요? 이게 뭐 신상이 나오고 또 뭐 공매도나 신용 같은 거에서 조금 프리한 그런 동급의 이제 경쟁 상품이나 경쟁 업체들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좀 옮겨 타는 성향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. 그거 아니고는 뭐 VT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구조적인 어떤 악재가 도사리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. 사신 가격 감안해 보면 여유 있게 기다리셔도 될 만한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. 아직은. 그러면 오늘 빠지고 있는 화장품 주들도 계속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? 긍정적으로 봐야죠. 앞으로 우리 뭐 K뷰티 쪽으로 봤을 때 앞으로 갈 자리는 충분히 많이 남았다. 있다라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뭐 사실 미개척 분야라든가 뭐 침투율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 화장품이 아직 갈 길은 충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. 화장품도 그렇고 그런 피부 미용을 대표로 하는 그런 기기들도 그렇고 네. 갈 자리들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오늘의 하락에는 크게 의미는 부여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요. 아니, 근데 이제 네. VT는 그런데 같이 보다가 보니 CNC 인터내셔널은 근데 저거 뭐 신세계 쪽으로 이제 3자 유상증자, 3자 배정 유상증자였었잖아요. 그게 나왔어요? 네, 근데 그럼 3자 뭐. 배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장 초반에는 떴었거든요. 근데 그러고 네. 바로 또 저렇게 싹 다 반납하더라고요. 이건 뭐 그냥 사실 이건 화장품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그냥 그 기업의 개별 지배 이슈. 구조 관련된 네. 이슈니까 이건 뭐 개별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고 화장품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은 끝도 없다고 보는 시각이에요. 알겠습니다. 이거는 개별 이슈에 좀 제한되는 걸로 생각을 네.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질문을 주셨는데 매수가가 5만 원이라고 하세요. 비중은 10%라고 하십니다.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네. 일단은 오늘 한 10% 넘게 좀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. 매수가 네. 5만 원이시면은 지금 마이너스 구간에서 한 16%, 17%, 20% 좀 안 되게 마이너스 네. 기록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? 지금 일단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 대부분 좀 좋지 않죠? 근데 이제 최근에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좋았다가 이제 지난주 후반에 이제 갑자기 그 IRA 보조금 뭐 네. 축소 내지 폐지 이슈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한 이틀 반
두 자릿수로 이틀 빠지니까 그냥 확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 네. 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. 지난 19일만 하더라도 사상 최고가 나타날 정도로 잘 나가다가 지금 갑자기 5일 연속으로 지금 빠지면서 좀 흐름. 예, 물론 금요일 날은 약간 오르긴 했었는데 네. 아마 제 생각엔 이게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로 반대 해석이 좀 있었거든요. 저 같은 경우. 아니 태양광이 안 좋은데 하나의 솔루션은 빠지는데 얘는 왜 안 빠지지? 네. 그 생각을 했던 것이 퍼뜩 기억이 나는데 이게 또 뭐 웬걸요? 예, 금요일 날 꾸역꾸역 올랐던 걸 또 다 토해내고 오늘 큰 폭으로 빠지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슈에 그러니까 호재가 나와도 안 오를 수는 있지만 악재가 나왔는데 내 거는 버틸 거야 이런 생각으로 절대 대응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. 사실 5만 원이면은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정리를 하셨어야 한 7, 8% 마이너스 급인데 이게 오늘 11%가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한 20% 가까운 급이 돼버렸거든요. 뭐 결국은 자율적인 반등이나 이런 것들 좀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이론적으로는 45,000원 정도쯤만 올라와도 네. 뭐 좀 상당히 비중을 줄여놓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45,000원까지 올라오면은 비중을 일단 근데 줄여놓자. 뭐 희망이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진짜 많이 빠지니까. 근데 시장이라는 데가 되게 맹한 게요. 뭐 하나가 주제가 딱 나오거나 뉴스가 나오면 그냥 득달같이 빨리 반영이 돼갖고 시세에 왜 반영이 안 되지?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는데 사실 네. 우리나라에 한한 얘기이긴 한 것 같은데 아까 아침에 나온 뉴스 중에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. 여전히 뭐 알리백에는 원전이 안 들어가니까 원전을 줄이는 게 맞아? 근데 유럽 같은 데선 뭐 신재생하다가 안 되니까 원전도 다 넣어갖고 하는데 무슨 소리야? 뭐 이런 이제 악유들이 있는데 아까 보니까 팩트 자체는 뭐냐면 우리나라 그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량이 원전을 뛰어넘었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이미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인프라는 엄청나게 있는 거죠. 근데 그게 발전이 된다고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최근에 고속도로 개념이 있는 거고 송배전을 잘 해서 저쪽 아랫역에서 만든 거를 로스 줄여가지고서 수도권으로 갖다 쓰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. 그렇지 네. 않으면 지금 우리가 뭐 진짜 원전도 싫어서 많이도 못 만들게 돼 있기도 하고 또 뭐 수도권에다 원전 짓는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시겠습니까? 그렇죠. 아니잖아요. 그러면 결국은 저기 좀 인구 덜하게 있는 쪽에다가 SMR이든 뭐 원전이든 꽤나 지어가지고 잘 갖고 와야 된다는 논리이고요. 그리고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도 어쨌든 지금 우리 꽤 많이 깔려 있어서 네. 이걸 그냥 뭐 안 되는 애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키워야죠. 그리고 ESS까지 붙여가지고 어떻게든 최대한 저장해가지고 발전된 뭐 전기를 저장했다 쓰는 개념으로 잘 좀 효율성 있게 좀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안 쓸 수는 없잖아요. 안 쓸 수도 없고 안 써서는 또 안 되죠. 네. 어떤 에너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그쵸. 굉장히 많이 필요하니까 물론 이제 리스크 관리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. 근데 그런 안에서는 제발 좀 싸우시지 말고 있는 거 지금 생산할 수 있는 거 어떻게든 닦고 기름쳐가지고 많이 보존이 되고 우리나라 15년 뒤면 전력 부족 국가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네. 그런 거 블랙아웃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막아야 되겠고요. 주말에 나온 뉴스 보니까 에어컨이 그렇게 잘 팔린대요. 지금 올해 사상 최대 폭염이 지금 예정이 돼 있어서 네. LG도 45% 늘었고 삼성은 지금 1분에 7대씩 팔리는데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팔린다라는 건 이거 올 여름 또 비상이란 얘기거든요. 어쨌든 전기는 계속 좀 필요한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이게 오늘 조정이라는 거 큰 대의로 보면 그냥 허허 웃고 넘어가셔도 되죠. 왜냐하면 어차피 쓸 거잖아. 큰 틀로 봤을 때는 그렇죠. 지금의 변동폭은 뭐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. 아니 물론 네. 요새 그 내리기 전에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오른 거에 일정 부분 조정 받는다고 볼 수도 있고 반쯤 조정 받았네 이렇게 보시고 좀 넘기실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사실 이게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기업이 뭐 지금 문 닫습니다 이런 게 아니니까 네.
알겠습니다. 그럼 길게 봤을 땐 사실 의심의 여지는 없는데 좀 짧게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하락이 진행 중이고 투심적으로도 훼손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- 바닥을 잡는 거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? 맞습니다. 이게 어쨌든 기술적인 관점을 또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최근에 57,000원대까지 갔다가 이게 5일선 타고 최근에 올랐잖아요. 네. 5일선이 깨지면 아유 득달같이 내가 뭐 이거를 내 힘으로 버틸 수가 없다고 하면 5일선 깨질 때 난 일단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48,000원 정도에 나오실 수 있었다고요. 근데 네. 그걸 이제 버티신 끝에 조금 더 하락을 맞이한 건데 어쨌든 원래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하면은 21선에서 5일선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뭐 최악의 경우에는 21선 올라오고 있으니까 한 4만 원 정도 내외에서 아마 만난다고 보고요. 네.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쯤 어딘가 다시 추세가 형성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좀 중기적인 안목이 필요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지금은 조금 기다림이 필요하다. 바닥 네. 잡는 시기가 좀 일단은 뭐 필요하다. 글로벌 쪽으로 이렇게 그렇게 네. 보조금 폐지 이슈가 나온 거를 개별 기업이 이렇게 대항하기는 상당히 힘든 얘기니까요. 네. 일단은 좀 주지군 듯이 있고 다음번 정부의 어떤 에너지 믹스를 한번 기대해보는 전략 이렇게 가보는 게 좀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하나솔루션도 아직은 애매하게 바닥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지켜봐야겠네요.